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할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은 단일 연결 구조, 이중 연결 구조로 또 나뉘어집니다. 단일 연결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연결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배열은 연속되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배열이에요. 배열은 충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장점은 이렇게 연속 공간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돼요. 임의 접근이 되지만 단점은 현재 확보된 용량 그 위치에서는 뒤에다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다가 더 큰 걸 확보하고 데이터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새롭게 확보해요. 미리 확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할 때마다 확보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미리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하나씩 확보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때 확보되는 공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확보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 퍼져 있게 돼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면 이 퍼져 있는 애들을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확보해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든 이 애들을 차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유지하는 이름은 하나만 유지하죠. 맨 앞에 가리키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다 다른 공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 어차피 용량이 고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확보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배열 쓰는 게 낫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얘도 맨 앞에 거를 유지하듯이 이 연결 구조에서도 맨 첫 번째 저장한 데이터의 위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저장할 노드가 저장될 위치, 정보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와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곳을 유지하는 요 정보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얘를 우리는 노드라 그래요. 노드. 그래서 노드를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노드를 하나씩 만들고 그 노드들을 선형으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처음에 왕창 연속 공간에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를 확보해서 연결해 가지고 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얘가 사용하는 공간 중에 낭비되는 공간은 없는 거죠. 배열은 이렇게 왕창 확보해 놓고 앞에 한 5개만 저장하면은 나머지 공간은 낭비가 되는데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하나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고, 물론 이 공간은 데이터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소 정보까지 저장되는데 이 다음 주소 정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정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못 가는 거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따라가야 돼요. 요걸 따라서 가고 또 요걸 따라서 여기를 가야 돼요. 그 얘기는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없어요. 항상 순차 접근만 가능합니다. 순차 접근. 그게 단점이에요. 연결 구조의 단점은 공간 낭비가 없지만 임의 접근을 우리가 제공할 수 없고 순차 접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 구조는 맨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요 헤드라는 정보만 유지합니다. 헤드라는 정보만. 그런데 앞에서 처리하는 것과 뒤에서 처리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헤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는 테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테일도 유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테일을 유지하면은 푸시백, 맨 뒤에 추가하는 건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제거하는 거는 쉽게 추가할 수가 없고 여전히 ON입니다.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맨 끝에 얘는 널 값을 가져요. 널 PTR.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쭉쭉 가다가 여기가 널이나 널 PTR이면 뭘 알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지우려면은 뭘 바꿔줘야 돼? 얘를 바꿔줘야 되죠. 요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이 연결 끊어주려면 요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노드의 주소를. 근데 테일에서 뒤로는 못 가니까 이 노드에서는 뒷 정보가 없으니까 일로 못 가기 때문에 뒤에서의 삭제는 대단히 그러니까 ON의 선형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는 앞에서 추가하고 앞에서 삭제하는 거는 O1. 테일을 유지하면은 뒤에서 추가하는 것도 O1. 하지만 뒤에서 빼내는 건 ON이 돼요. ON이. 그리고 거꾸로 된 거죠. 배열 기반에서는 어디다 집어넣는 게 효과적이에요? 푸시백, 팝백이 효과적인 거죠. 근데 연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효과적이에요?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가 효과적이에요. 맨 앞에 거. 여 앞에다 추가하는 거는 대단히 쉽게 상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를 유지하면서 뒤에 것도 O 안에 하고 싶어. 빼내는 것도.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될까? 여기서 뒤로 갈 수도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드가 previous, data, next 이런 형태로 유지하는 자료 구조가 뭐예요?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를 쓰게 되면은 앞에서 넣고 앞에서 빼는 것도 O1, 뒤에서 넣는 거, 뒤에서 빼는 것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늘어나면은 오버헤드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죠. 얘는 오버헤드가 넥스트 요 주소 정보밖에 없는데 얘는 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더 번거롭겠죠. 처리해야 되는, 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 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앞에서만 처리해서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두 개만 갖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중 연결 구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단일 연결 구조만 써서도 충분히 되는 거고 푸시 프론트,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 푸시백 세 가지 연산만 쓰겠다 하면은 이제 테일까지 추가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 테일이 추가되는 순간 또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 거죠. 테일 갱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연결 구조는 공간 낭비 부족이나 낭비 문제가 없어요. 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쓰지 않으면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는 거죠.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은 얘는 그냥 요소만
들어갈 텐데, 데이터만 들어갈 텐데, 얘는 요소 플러스 연결, 주소, 다음 주소 정보를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 비용은 얘는 처음에 한 번만 필요해요. 물론 동적 배열 기법을 쓰면은 중간중간에 늘려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늘려주는 거를 최소화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왕창 확보해서 쓰는 게 효과적인 건데, 연결 구조는 데이터 하나 넣을 때마다 확보하니까 계속 공간 확보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확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적 할당하니까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지. 근데 파이썬하고 자바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편한 거지. 근데 C++에서 구현하면은 연결 구조 구현할 때 노드를 확보할 때 new 하지만 노드를 반납할 때도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공간의 형태는 얘는 연속적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돼요.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순찰만 안 되는 거예요. 연속 공간에 유지하기 때문에 뭐가 또 좋냐면은 캐싱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CPU 캐시, 메모리 쓰면 배열이 왕창 CPU 캐시로 넘어올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블럭을 메모리에서 갖고 와봤자 거기에 노드가 몇 개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노드는 막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을 테니까 연속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캐싱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얘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순차밖에 안 되고 얘는 이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렬로 데이터를 연결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뭐가 안 돼?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어요. 이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중간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갈 수 있어야 비교하고 또 일로 뻥 이동을 하는데, 연결 구조에서는 중간에 바로 갈 수가 없죠. 순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결 구조에서는 정렬되어 있어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유리해요. 얘는 순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에 제거하려면 뒤에 있는 애들 하나씩 다 당겨와야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제거하면은 요 링크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O 아니죠. O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 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합해서 쓰게 됩니다. 결합해서. 어떻게 결합해서 쓰냐? 맵하고 리스트를 C++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특정한 애를 노드에서 제거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연결 구조만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찾아가야 돼요. 그럼 ON이죠. 근데 찾은 순간 삭제하는 비용은 연결만 바꿔주면 되니까 O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찾아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뭘 쓰냐? 맵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처음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맵에 내가 지울 애의 그 노드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요걸 갖고 와서 바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삭제를 많이 해야 된다.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을 삭제 많이 할 경우에는 벡터를 쓰게 되면은 땡겨오는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하고 느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많이 쓰는 방법이 연결 구조를 쓰는데 연결 구조만 쓰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 구조와 별도 또 다른 자료 구조랑 같이 써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의외로
선형 연결 구조는 의외로 다른 자료 구조하고 같이 섞어서 많이 씁니다. 성능 향상. 특히 요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써요. 많이 쓴다기보다는 쓸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 항상 저거 쓰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선형 연결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연결 구조와 배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C++ 경우에는 SCD 리스트가 있고 SCD 벡터가 있어요. 그럼 내가 SCD 리스트를 쓸까 SCD 벡터를 쓸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유지된 요소의 개수를 사전에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 벡터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니까. 근데 모르면 얼마 확보할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잘못 확보하게 되면은 많이 2배로 늘려나게 되겠고 2배로 늘리다 보면 또 낭비되는 공간이 또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럼 또 shrink to size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연결 구조는 계속 그냥 저장만 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예, 그 측면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선형 자료 구조에 유지해야 될 때 내가 저장해야 되는 애들의 개수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리스트 대신에 벡터 쓰는 게 좋고요. 어떤 방식의 데이터 삽입과 추출이 필요한가? 앞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럼 연결 구조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이 아니라 색인 기반 연산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색인 기반 연산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그 연결 구조는 꽝이다. 색인 기반은. 왜냐하면 색인으로 접근하려면 다 순차 접근이니까 색인이 100이면 100번 가야 돼요. 노드를 100개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색인 기반을 주로 써서 내가 프로그램 할 거면은 연결 구조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가? 위치에 의한 조건이 많이 필요한 무조건 임의 조건이 가능한 배열이 좋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의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연결 구조 플러스 맵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많이 해야 된다. 데이터를 추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한번 데이터를 왕창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연결 구조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고 연결 구조를 쓸 때 연결 구조만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 구조까지 써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sorted link list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는 헤드만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그 헤드 유지하는 거에다가 테일을 넣어서 한번 또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일을 추가하더라도 이 뒤에서 추가는 쉽게 할 수 있어도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팝백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테일 추가를 별로 안 한다.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은 테일을 안 추가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뒤에서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테일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뒤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단일 연결 구조로 쓰면 되겠고 그럴 때는 테일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결 구조를 만들 건데 연결 구조는 다 포인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주소 기반으로. 특히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포인터를 많이 쓰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잘 죽어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연결 정보를 갱신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들을 그 주소 정보들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꿀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프론트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 추가할 거니까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맨 앞 노드가 되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요 첫 번째 노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는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새 거를 가리키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근데 요 2와 3을 거꾸로 하는 순간 엉뚱한 값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떤 순서로 갱신을 할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하면 돼요. 이 순서만 머릿속으로 잘 그렸으면 프로그램 할 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거는 이 순서를 잘못해서 그래요. 순서를 잘못하면은 그 주소 정보를 내가 잃어버려요. 그 주소 정보가 필요한데 그 주소 정보를 내가 얻어오기 전에 덮었었어.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도 얘를 먼저 해버리면 3을 먼저 해버리면 얘에 대한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응?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먼저 이걸 가리키게 해. 그럼 얘가 얘를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얘를 가리키려면 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얘 정보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얘를 이렇게 가리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 구조를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갖고 그 다음 걸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은 처음부터 쭉쭉쭉쭉 하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내가 할 걸 찾아요. 근데 이동할 걸 찾을 때 하나만 이용하지 않고 두 개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커런트만 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커런트보다 하나 뒤에 프리비어스 하는 애를 둬서 얘를 같이 이동시켜서 작업을 하게 돼요. 지가 움직였나?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동해서 커런트가 얘를 삭제를 해야 돼. 그러면 얘를 그냥 딜리트하면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면 요 정보를 여기로 옮겨줘야 되죠. 근데 이 정보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 커런트 갖고는 한번 지나온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리비어스를 하나 더 둬서 내가 커런트에서 삭제할 걸 찾으면 뒤따라오는 이 프리비어스의 얘를 커런트의 넥스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고 얘를 노드를 딜리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씩 이동하는데 필요할 때는 두 개씩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또 우리가 연결구조 프로그램 할 때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하나만 이동시키지 않고 두 개를 이동시키는데 하나는 얘의 뒤에 있게끔 하나 노드 뒤에 있게끔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은 얘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뒤로 갈 수 있으니까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이동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뒤를 못 가요. 앞으로 갔으면. 그래서 그 뒤를 기억하는 애를 늘 같이 써서 전진시켜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 구조를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더미 노드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더미 노드. 근데 이 더미 노드를 처음부터 무조건 붙여놓고 프로그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난 별로인 것 같고 필요할 때 더미 노드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럼 더미 노드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 개를 이동할 때 커런트가 여기에요. 하나만 있을 때는 프리비어스는 널 PTR이 돼요. 널 PTR. 그런데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이 프리비어스 갖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첫 번째를 지우려고 그러면 프리비어스가 없지. 그러면 뭘 검사해야 돼? 프리비어스가 널 PTR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 구조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포인터가 있으면 이 포인터를 사용하기 전에 이 포인터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는지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유효한 주소가 아닌데 프로그램 하게 되면 또 프로그램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미를 가리키게 하면은 프리비어스가 널 PTR이 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if문을 하나 안 쓰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 세 번째 테크닉이 필요할 때 맨 앞에다가 더미 노드를 붙여서 쓴다. 이 더미 노드를 붙여서 쓰는 경우는 프리비어스 커런트 두 개를 이용해서 전진할 때 그때 붙여주면은 좋아요. 맨 앞. 그리고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 할 때 다른 상황들이 있는지 똑같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다른 상황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때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연결 구조에서는 맨 앞에 뭔가 작업할 때, 중간에 작업할 때, 맨 뒤에 작업할 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눠서 생각하고 같은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연산이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노드와 관련이 있는지 중간 노드와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 노드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너 케이스로는 노드가 빈 노드에서 추가하는 경우 또 노드가 하나 남았을 때 그 노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또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는 이 두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연산들을 우리가 만들 때 맨 앞에 중간 맨 뒤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해서 처리하면 돼요. 특히 이제 remove 같은 연산은 맨 앞에 노드 삭제할 경우가 있고 중간 노드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맨 뒷 노드 삭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각각의 경우에 똑같은 코드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연결구조 프로그램 할 때는 잘 활용하고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구조를 우리가 만들려면은 이 노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노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에서는 이렇게 부조체로 노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드는 데이터를 하나 유지할 거고 여기는 무슨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정수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를 유지한 걸 만들고 나중에 얘를 범용 연결 구조를 만들려면은 요 인트를 t로 바꾸시면 돼요. 그거는 별도 실습은 안 할 테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요 주소는 포인터가 돼요. 포인터가 돼서 이렇게 되겠고 이 값은 null ptr로 초기화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이 헤드를 유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이거 말고 또 필요한 멤버 변수가 뭘까? 여기 없는 거. 보통 추가하는 거. 뭘 추가하죠? num items.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의 노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정보. 그래서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헤드 포인터, num items.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테일 포인터. 헤드, 테일, num items. 아니면 테일 없이 헤드만 만드는 거예요. 자바는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데 이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태틱 내부 클래스 만들어서 하게 되겠고 얘 자체는 이게 참조 타입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별도 그 참조니까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 만들 수도 있고 밖에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헤드를 유지해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와 파이썬은 얘가 필요 없는데 C++는 100개 노드를 만들어서 100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소멸이 돼야 돼. 이 리스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면서 100개 노드를 다 딜리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C++는 연결 구조 쓸 때 또 하나 나쁜 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소멸할 때예요. 그 소멸을 중간중간에 많은 걸 유지한 걸 소멸해야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반복문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연결 구조가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자바나 파이썬은 알아서 때 되면 쓰레기 수집으로 버려질 건데 C++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꽤 고가다라는 거고 얘도 C++는 다 동적 할당에서 확보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이 자료 구조 만들 때도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하여튼 C++는 복잡하고 구현하기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성능은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애매하네.